2억 전세금, 집주인이 사라진 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혼부부가 결혼의 첫 출발로 마련한 2억원짜리 전셋집이 하루아침에 경매에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은 사라졌고 현관문엔 빨간 딱지가 붙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세 번째 전세 피해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권 과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 3월 15일 봄 기운이 완연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빌라 3층 김민수 씨와 아내 수진 씨는 드디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31살, 수진은 29살. 두 사람은 결혼 자금으로 꼬박꼬박 모아온 8천만 원에 양가 부모님께 간곡히 손을 내밀어 빌린 1억 2천만 원을 보태 겨우 2억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인 돈이 없는 그야말로 피땀 어린 돈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수지는 민수의 손을 꼭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네. 집주인 박영호 씨, 57살,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 집은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저도 이 근처 살면서 직접 관리하니 걱정 마세요. 명함까지 직접 건네며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도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들었죠. 집값이 4억 5천만 원이고 전세가 2억이니 완전히 안전해요. 요즘 이런 조건 잡기 쉽지 않아요. 민수는 안심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이 집에서 새 출발을 하리라 믿으면서요.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2023년 1월,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민수는 박영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장할지 이사할지 의논하려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문자도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박영호의 집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곳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호요? 모르는데요. 저 여기 전세 들어온 지 6개월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여야 할 그날 현관문에 법원 등기우편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뜯어보니 박영호가 2022년 10월 다른 은행에서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6개월간 이자를 단 한 푼도 갚지 않아 경매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근저당 총액은 어느새 3억 3천만 원, 법원 감정가 3억 8천만 원에서 이걸 빼면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2억을 넣었는데 5천만 원만 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민센터로 뛰어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으셨는데 전세권 설정은 따로 안 하셨네요. 민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수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 즉 은행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면 민수에게 돌아올 몫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민수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망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건지, 그리고 민수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건 비단 민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민수, 즉 원고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박영호는 입주 후 몰래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 사실을 민수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민수는 당연히 대비했겠죠.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회피한 것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3개월이 민수에게 이사를 준비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절대적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요 라는 말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수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돈을 줄 테니 너는 집을 비워라. 이 약속이 지켜지기 전까지 민수는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박영호 피고 쪽 논리는 어떨까요? 박영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근저당을 더 설정하는 건 내 재산권 행사이고 이를 세입자에게 일일이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요. 또한 민수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건 민수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은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 물리적으로 2억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니 민수도 그 배당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민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손을 들어주실지, 피고 손을 들어주실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전문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수가 이겼습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돈이 없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영호 측이 주장한 통지 의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 그냥 침묵한다면 그건 신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박영호는 추가 근저당 설정으로 민수의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죠. 민수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면 경매에서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민수에겐 최소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 동시이행 항변원입니다. 민법 제536조인데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너 먼저 줘야 나도 준다. 민수는 2억 원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권리는 경매 절차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 박영호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수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수에게 협상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죠. 다만 재판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 요구를 해서 실질적인 돈 회수를 병행해야 한다고요.
판결로 권리는 확정됐지만 실제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싸움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되 선순위 근저당이 집값의 몇 %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통상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의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증 상품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버딩미 블로그에서 투표도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전세를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에피소드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이어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버딩미를 구독해 주시면 매주 우리 삶과 맞닿은 판례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